기업과 경영을 수강하는 학생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이야기한 대로 총장님을 수행해서 중국 연변자치주에 있는 연변대학교 개교 70주년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연길에 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장소가 약 30개 대학교의 총장들이 모여서 지금 포럼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동북아 총장 포럼이라는 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수업의 녹화를 위해서 제가 일부러 나와서 양해를 구하고 나와서 수업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그 중국 국기가 보이죠? 그리고 뒤에는 이제 회의장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가 수업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을 던졌죠. 아마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를 지금쯤은 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족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또 일이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고, 그 외에 자기 꿈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뭐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연구하고 많이 다룬 저의 입장에서 기업가 정신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터 드러커라면 진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신용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스티브 잡스의 관점에서 볼 때 기업가 정신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Being different? 차별화? 아니면 stay hungry? 무엇이든지 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욕심을 가져라. 그런 걸까요? 그리고 connecting dots, 지금 하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스티브 잡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기업가 정신으로서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재미, 즐기는 것이다.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지 않으면 절대로 최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서 여러분들 조금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2500년 전에 공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아는 자는 이기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논어에 써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억지로 하는 공부는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결코 남들보다 앞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즐기는 사람이 최종 승자가 된다는 것을 2500년 전에 이미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좀 보면은 다른 얘기로 하면 재미가 없으면 진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재미있게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이 인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기업가 정신 역시 재미있는 일을 할 때 쉬지 않고 피곤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휴대폰 없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이곳 중국에 와서도 보니까 학생들 휴대폰 중독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것이 휴대폰이 보편화되면서,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정말로 즐거운 것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됐습니다. 이제 휴대폰은 엔터테인먼트의 상징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는 우리 손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우리 손바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 안에서 게임도 하고 SNS도 하고, 그리고 온갖 동영상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 때문에 전 국민의 엔터테인먼트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방송인이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공중파가 요즘은 유명한 유튜버를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공중파 메인 뉴스의 시청률이 한 자릿수입니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수백 명이 제작하는 저녁 메인 뉴스의 시청률은 요즘 같아서는 두 자리를 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 엄청난 인원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유명한 유튜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청률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휴대폰, 스마트폰 때문에 엔터테인먼트 시대, 전 국민의 엔터테인먼트화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끔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운이 좋아서요. 아니면은 지금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장으로 있는 아주대학교 80학번 하원태 동문의 경우에 운이 70%, 그리고 나머지 30%는 또 그것도 운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100%가 운이다. 그러니까 70%는 운이요, 나머지 30%는 럭크. 영어로 럭키한 거다. 이렇게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今天呢，我们来到了这个韩国的现代工厂，然后我们现在正在跟我们这个现代公司的副总裁一起来谈一下他的成功经历。这位总裁也是我们韩国亚洲大学非常优秀的学生。어떻게 하면 세븐님처럼 성공할 수 있어요? 글쎄, 큰 세상 다 운이죠. 응? 운이 70%고, 복이 30%고. 이제 운은 누구한테나 다 올 수 있어요. 기회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데 그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응? 아무리 기회는 누구한테나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근데 왔을 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왜 운이 있고 왜 어떤 사람은 운이 없을까? 한번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의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답을 내놨습니다. 운이 좋은 것은 즐겁게 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한답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의 가장 큰 이유라고 책에 썼습니다. 웃는 얼굴은 최고의 관상. 웃으면 엄청난 운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웃는 사람은 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재미있는 일은 늘 재미있는 일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또 인생은 신나게 놀다 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는 일은 사람들을 당깁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항상 찡그리고 욕을 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근처에 가고 싶은 생각이 납니까? 아니면 늘 밝고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웃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근처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밝은 즐거운 모습, 즐겁게 사는 그 모습이 운과 사람을 당긴다는 이론을 사이토 히토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인 중에서 천상병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면서 주옥과 같은 시를 많이 남기고 세상을 떴죠. 그분이 쓴 시 중에 귀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귀향이라는 것이 coming home, 영어로 얘기하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인데 죽는 것을 귀향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소풍이었다. 시가 이렇게 갑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덮으로 손에 손을 잡고, 그러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거기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불편했던 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상상하면서 쓴 시에 보면 이 세상이 정말 즐거웠던 소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 없다면 우리는 밝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밝은 마음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옛날부터 이제 그 놀이에 대한 이론가 호이징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노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른다. 그래서 놀지 않는 사람은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대인관계 기술도 놀면서 옆에 사람하고 자연스럽게 습득을 한다는 것이죠. Being fair, 공정한 그 게임 룰, 다른 사람하고 페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노는 것이 곧 공부하는 힘이다. 이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사람은 일을 하되 또 노는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에너지를 축적하고 사회성도 기르고 균형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이 놀리는 거죠. 특히 뭐 미국이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 가면 초등학생 때 학원 가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와서도 놀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렇게 놀이에 대해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다운 것은 놀 줄 아는 것이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풍류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사람과의 인간관계 할 때 놀 줄 아는 사람 인기 많지 않습니까? 자기 할 일 하면서 놀 줄 아는 풍류를 아는 사람, 즐겁게 세상을 볼 수 있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재미라는 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항상 셀프 모티베이터, 이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할 때까지 기다리면 너무 늦어요. 그 얘기는 자기 스스로 즐거울 수 있는, 즐겁게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리더라면 리더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위 사람들,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살면서 그 리더가 좀 권위적이거나 또 잔소리 자주 하게 되는 것이 그런 경우가 많죠. 사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아마 리더는 나이가 좀 많은 경우가 많고 또 경험도 많기 때문에 또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리더는 이 분위기를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능력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나를 먼저 즐겁게 할 수 있는, 나의 즐거운 엔진을 먼저 돌릴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결혼도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매일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고 주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아서 그것을 핸들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주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조직의 리더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도 더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리더의 정의 중에 하나가 셀프 모티베이터, 즐거움과 재미를 스스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능력이 부족하면 대학생 때 많이 보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인사에 가게 되면 원당암이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신라 시대의 왕이 거기서 집무도했던 가야산 기슭에 있는 아주 명당 자리죠. 거기 가면은
해암 스님이라는 분이 남기고 간 글, 공부하다 죽어라라는 돌로 된 탑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공부하다 죽어라는 거는 정말 공부하다 죽으라는 게 아니라 항상 공부하면서 살면 오히려 많은 지혜를 얻게 돼서 행복해진다는 얘기예요. 역설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근데 그 밑에 돌탑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남을 즐겁게 하면 천국이 열립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80세인가 돼서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일생 내내 그 도를 얻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수련을 하시고 수양을 하신 해암 스님이 남긴 이야기가 이겁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그 이유는 남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남을 즐겁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종교가다운 이야기죠.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이제 옛날 고전을 많이 인용하는 이유는 고전은 2000년 동안 혹은 100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한 책들입니다. 맹자가 여민락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민락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웃 사람하고 같이 즐겨야 된다. 혼자 즐기는 거는 즐거운 일이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중국의 왕이 아마 그 사냥을 하러 갔나 봐요. 그래서 혼자 재밌게 사슴도 사냥하고 뭐 그 당시 뭐 여러 짐승들을 아주 즐겁게 사냥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잔뜩 잡아가지고 이제 궁궐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 오늘 너무 재밌었어. 아, 오늘 정말 와, 정말 그 아주 힘들었지만 정말 그 화살로 쏴서 짐승 뭐 토끼도 잡고 뭐 많이 잡았다 그러니까 그 거기에 대해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왕 혹은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즐기는 것은 왕 혼자 즐기시면 그건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백성과 함께 즐거워야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입니다 라고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도 함께 즐기는 것, 여기서는 즐기는 거는 당연히 이야기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울 때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이다 라고 신하가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럼 재미에 대한 정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심지어 종교가 수양을 많이 한 종교가도 재미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기업가, 일본 기업가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서양의 기업가도 역시 재미없는 일을 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를 했죠. 그럼 재미란 무엇인가?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즐겁고 흥겨운 기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생활 속에서 자주 나오는데, 이 학문적으로도 보면은 즐거울 때 일의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증명이 됐습니다. 최근에 논문을 통해서도 말이죠. 말론이라는 이 교수는 Learning is more effective with fun. 공부조차도 즐겁게 할 때 더욱더 효과적이다. 그렇잖아요. 공부하는 게 즐거운 사람은 뭐 절대로 성적이 내려가지 않겠죠. 즐거우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프로이드, 그 정신분석학의 대가, 과거에 아주 그 불멸의 책을 썼죠. 인간을 구성하는 것은 희열과 현실과 도덕 규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절대 불변은 희열이다. 이 희열이라는 것을 즐거움으로 보는 거죠. 즐거운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인류가 사는 동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괴로움을 즐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 그런 뭐 사디스트 그런 사람이 조금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좀 그거는 뭐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노동이 아니라 놀이다 라고 호이징거, 아까 얘기했던 사람 일찌감치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 놀이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일이다. 종교의 목적 그리고 삶의 최고의 선은 행복이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좀 더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쾌락이라든지 혹은 삶이 준 즐거움하고는 조금 단어의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피크로스는 no pain, 괴로움이 없는 거. 또 요거를 또 어떤 분들은 쾌락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쾌락은 인간 최고의 목적이요 선이요 행복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 이 세상을 살면서 장수하더라도 사는 것이 괴롭다면, 200년을 사는데 괴로운 200년이라면 그게 좋겠습니까? 100년을 살더라도 죽는 마지막 날까지 즐거운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간단하죠. 마케팅에서도 요즘은 펀 마케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재미있는 광고를 만든 것은 꽤 오래됐죠. 아날로그 시대부터 많이 나왔던 기법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펀이라는 개념이 좀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성공의 기본 조건 중에 하나가 재미와 continuity, 순간적인 재미보다는 계속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 시간을 연습을 해야 비로소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최고 단계에 진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죠. 그리고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뭐 1000번씩 실패를 하면서도 실험을 계속해서 성공을 하는 그런 사례도 여러분 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 실패조차도 즐거움으로 여기는 마음, 또 그 과정도 즐기는 마음이 에디슨을 위대한 발명가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용 총재라고 다스머스 대학교의 총장을 지냈죠. 그랬다가 세계은행 총재로 발탁이 됐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죠. 이분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그 끈기입니다. 끈기. 성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끈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전에는 그 과정도 즐긴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생들이 기업가 정신으로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재미와 끈기, 또 어떤 면에서는 재미가 있으면 끈기가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뭐 공부라든지 초기에 인내력이 필요한 것들은 끈기라는 또 다른 엔진 하나가 가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요즘 시대가 펀의 시대, 즐거운 경제, 펀 경제, 재미 경제, 엔터테인먼트 시대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엔터테인먼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할 필요도 있어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기쁨과 감동을 주는 것, 이건 이대현 교수가 이야기한 겁니다. 한양대학교에서 관광학을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엔터테인먼트 하면 텔레비전 혹은 영화라든지 또 게임, 또 스포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에 의해서 둘러싸여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죠. 엔터테인먼트, 즐거운 경험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래전부터 범죄 케이스만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텔레비전이 있었습니다. 코트 TV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었고, 이렇게 보면 어떤 때 보면 정말 그 살인 사건이라든지 정말 아주 혐오스럽고 비극적인 그런 사건들도 많이 다큐멘터리 같이 혹은 재구성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텔레비전을 홍보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eriously entertaining, 콜 TV, 심각하게 즐거운
그런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살인 사건을 seriously entertaining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저는 그 당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사실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미라는 것이 미디어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voyeurism, 관음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 시각 매체잖아요. 다 동영상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도 동영상이고 텔레비전은 오래전부터 picture, moving 뭐라 그러나 필름, motion picture, 영화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들여다보면은 그것이 관음주의입니다. 관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 혹은 아는 경우에라도 몰래카메라 한동안 그 공중파에서 오랫동안 유행을 상당히 그 시청률을 높였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영화, 드라마 이게 다 사실은 관음주의입니다. 관음주의가 주는 재미라고 볼 수 있겠죠. 스포츠 경기 역시 관음주의입니다. 선수들이 밑에서 뛰고 있을 때 관중들은 그 선수들을 보면서 허가된 관음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악 리사이틀, 공연 이런 것들도 뭐 일종의 그런 관음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뮤지컬도 마찬가지고 동물원의 경우는 그야말로 더 그런 voyeurism의 하나라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재미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과거의 공부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부를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몇 번 전화번호도 얘기를 했지만 무엇을 깨닫는 즐거움은 그 어떤 즐거움보다 강하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은 없다는 것이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즐거움보다는 그런 정신적인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시대의 귀족들은 돈이 많고 물질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음식도 좋은 거 먹고 사냥도 하러 다니고 그다음에 사치스러운 생활도 해보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다 가져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해보니까 다 그런 것들은 순간적인 것이고 좀 더 즐거운 일은 공부하는 것이다. 무엇을 깨닫고 아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중세에 공부를 모여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수준의 공부를 하면서 대학이라는 시스템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때는 이제 매스 미디어, 매스 프로덕션, 대량 생산이 되면서 그런 그 물질적인 풍요가 좀 더 보편화된 겁니다. 중산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층 시민들에게까지도 매스 미디어가 손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것이 텔레비전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시각적인 매체가 보편화되면서 시각 매체의 시대,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가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시대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 시대가 와서 사람들은 디지털 콘텐츠의 막강한 즐거움의 위력을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방송인이라고 할 수 있죠. 휴대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서라도 전 세계에 동시 생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스피치, 퍼블릭 스피킹 캐퍼빌리티, 그리고 말 잘하는 능력이 더 돋보인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의 동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는가? 첫 번째, 잉여 에너지설. 잉여 에너지설은 뭐냐면 에너지가 남으니까 무엇인가 재밌는 일을 찾는다. 두 번째, 휴식설. 휴식을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휴식의 차원에서 재미있는 활동들, 레저들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유희 충동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는 데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최적 각성설, 여기 optimal arousal seeking, 이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지루하면 안 되는 거죠. 따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자극과
지루함 사이에서 optimal point, 그 적절한 그 균형을 찾는다는 것이 최적 각성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분 전환설. 이것은 사람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어서 그런 재미를 추구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벌써 29분 30분 가까이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총장님을 수행해서 제가 연변에 있는 연변대학교 행사장, 지금 동북아시아 총장 포럼이 열리고 있는 회의장 앞에서 우리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 다시 가서 좀 덜 피곤한 모습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再见，再见，再见。